내일이어 또 중요한 선고가 있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있는데 최근에 한덕수 전 총리 목격 사진들이 좀 온라인이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에요. 호텔에, 저기는 호텔에이라고 합니다. 호텔에서 이제 여기는 성북구에 있는 식당에서 배우자하고 뭐 메뉴를 보는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왜 공개되느냐 했더니 좀 불쾌감?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니까 구속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서 너무 자유롭고 뭐 여유 있게 지내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불만들이 좀 있나 그러니까 보죠. 저 사진이 뭐 한덕수 전 총리가 본인 SNS에 올린 건 아니고요. 예. 우리 시민들이 저 모습을 보고 정말 분노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사람이 기본적으로 밥을 굶지는 말고 먹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돈가스도 먹을 수 있는 건데 저 모습 보고 저는 딱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씨가 지난 6월이었습니까? 이제 탄핵 헌재에서 만장일치 결정되고 예. 그 당시는 뭐 구속 취소돼가지고 재구속이 안 된 예,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이 다 포착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망쳐버리고 국민들 삶을 나락으로 빠뜨리려고 했던 유연적 불법 계엄을 한 내란 수기의 피의자가 반바지 차림으로 돌아다녔어요. 이 사람은 뭡니까? 한덕수 씨는. 지금 15년형을 구형받은 내란 방조 혐의. 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그러면은 설사 돈가스가 먹고 싶고 돈가스 먹은 다음에 고급 호텔 헬스장에 가서 피트니스 클럽이라고 하더군요. 저기 회원권이 뭐 수천만 원 한다고 그래요. 연회비는 수백만 원 하고. 그런 데 가서 뭐 점심 기름진 음식 먹었으니까 살 빼겠다고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본인이 지금 국민들에게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자각한다면 예. 집에 가서 차라리 걸어 다닌다든지 집에 있는 자전거를 탄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런 모습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불과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이 배출한 정권의 실체입니다. 정말 문제가 큽니다. 예. 더 덧붙일 얘기는 없으시죠? 뭐 한덕수 총리가 지금 사실은 일거수일투족이 다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이 그러면은 될 거예요. 예, 그러면은 본인이 호텔에 가서 뭘 좀 먹고 싶어도 자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예. 시민들이 다 이렇게 찍어서 뭐 유튜브에 올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제보하고, 페이스북에 예. 올리고 제보하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은 자중하고 외부에 이 나오는 부분들을 조금은 자제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데 대한 이 세심함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내일 1심 선고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선고보다 오히려 더 내란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는 선고기 때문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후 진술 한덕수 전 총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기 어렵습니다. 혐의가 이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해서 재판부, 법원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도 얼추 예상이 되는 겁니다. 내일 판결에 대해서. 그렇죠. 어쨌든 그 내란이 인정이 돼야 내란 방조 행위, 그쵸. 또 예.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행위도 인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내일 재판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결과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고 물론 재판부가 다르긴 합니다만 예. 사전에 그와 관련돼서 공감대나 협의는 할 거예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구형 15년을 받았는데 굉장히 무거운 어쨌든 구형을 받을 거고 선고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형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워낙 그 혐의가 무겁기 때문에. 근데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두고서 앞서 나왔던 사진을 보면 뭐 어디 나가서 외식도 하시던데 좀 자중했어야죠. 이게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어디 가나 예. 목격이 되는데 공직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인데
염치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눈치도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진이 저 시민들이 찍은 거 아닙니까? 예. 이 분계에서 저 사진을 이제 시민들이 찍어가지고 뭐 공개를 한 거고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사진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도 좀 불편하고 불쾌한 그런 느낌이 안 들 수가 없고요. 어쨌든 내일 그 선고에서 단호한 어쨌든 법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김구리 시장님은 내일 선고 좀 어떻게 예상?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죄는 1심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것은 이제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에는 접근하기보다는 공수처가 청구해가지고 서부지법이 발부했던 영장 집행이 정당했느냐에 대한 평가를 한 거고 그 과정에서 그걸 막았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이제 유죄가 1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란죄라고 하는 전반적인 지금 계엄에 대한 형법상의 그 내란 혐의에 대한 것들은 본질을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1심이 선고 예정인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에 대해서는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안 하고는 그 격까지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내란이라고 판단을 해야 방조한 건지 주요 임무 종사인지가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일 1심 선고는 앞으로 2월 달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본심에 상당한 영향력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규칙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도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일국의 총리를 2번이나 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총리하셨고 윤석열 정부 때 총리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평생을 공직에 몸담하셨던 분이 저렇게 현실인식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 의원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때 1심 선고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별다른 논평 안 내고 앞으로도 안 낼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덕수 전 총리한테도 뭐 선고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국민의힘이 별도로 입장을 내거나 뭐 밝힐 필요는 없다고 보세요. 이미 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예.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했잖아요. 그러면은 진상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서 엄벌해야죠. 그 부분들은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뭐 구형 하나하나 그리고 선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논평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예. 다만 지금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명백히 법 위반이 15년 구형이 나는데 포고문을 이 사후에 조작하고 그리고 파기한 거 이거는 완전히 명백한 위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헌재에 가서 위증한 것도 예. 명백한 위법이에요. 근데 이 두 개로만 보더라도 실형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서 이걸로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됐는데 재판부 건유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바뀐 그렇죠. 혐의가 이제 내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결국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소집을 건의하고 그리고 국무위원들을 출석을 독촉한 거 이거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는 그걸 변명을 하기를 어떻게 해명을 하냐 하면은 그거는 국무총리로서 소집을 건의한 거는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좀 설득력이 약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은 국민위원회 계엄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상당 부분 인정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겠냐. 재판 결과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저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거죠.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애써서 만든 건데 아무리 야당이 속을 썩이고 국정의 발목을 잡더라도 지금 시대에 군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단죄해야 된다. 예. 누구라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